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내 머리숱이 사라진다면 어떠시겠어요?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좋다는 샴푸를 찾기도 하고 비싼 영양제를 먹기도 합니다. 또 두피 마사지 기계를 구매하거나 병원 치료를 알아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탈모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본인이 그 습관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탈모를 부르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들인데요. 특히 마지막 습관은 많은 여성분들과 부모님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인데 장기적으로 매우 큰 탈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되고 두피가 계속 손상되고 모근이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밤에 머리를 감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침에만 머리를 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제 습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근 전에 머리를 정리해야 해서 아침 샴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두피에는 정말 많은 오염물질이 쌓입니다. 피지, 땀, 먼지, 미세먼지, 각질, 여기에 헤어스프레이, 왁스, 흑채, 헤어 파우더까지 사용했다면 두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물질이 두피에 장시간 남게 됩니다. 베개에도 묻게 됩니다. 두피 자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성 두피이거나 스타일링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저녁 샴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만 머리를 감는다면 저녁 샴푸를 추천합니다. 아침 스타일링 때문에 아침 샴푸가 꼭 필요하다면 두피 상태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머리를 너무 대충 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샴푸를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손끝만 살짝 대고 대충 헹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두피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샴푸할 때는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거품이 많이 나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잔여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잔여물, 린스, 트리트먼트가 두피에 남으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린스와 트리트먼트는 두피보다 모발 끝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젖은 머리를 강하게 빗는 습관인데요. 샤워 후 바로 빗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젖은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훨씬 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하게 빗으면 머리카락이 끊어질 수 있고 모발 손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반복되면 모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엉킨 머리를 힘으로 잡아당기며 빗는 행동은 피해야 하는데 넓은 빗을 사용하거나 어느 정도 말린 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머리를 덜 말리고 자는 습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기 열이 탈모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젖은 두피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습한 두피 환경은 세균 번식, 두피 냄새, 염증 가능성 증가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샴푸 후에는 두피를 충분히 말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 거리에서 오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인데요. 단기간에 급격하게 살을 빼려는 분들이 많지요. 하루 한 끼만 먹거나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영양 상태, 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단백질, 철분, 비타민, 미네랄 부족은 모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출산 후 탈모 역시 영양 상태와 호르몬 변화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는 몸도 망치고 모발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과도한 두피 마사지인데요.
흔히들 두피를 세게 두드리면 좋다, 강하게 눌러야 혈액순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한 자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두피가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적당한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당기는 헤어스타일인데요. 이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높게 당겨 묶는 스타일, 꽉 조이는 스타일, 붙임머리 후 지속적인 당김, 앞머리를 강하게 당겨 고정하는 스타일, 한쪽으로 계속 머리를 넘기는 습관.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견인성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이렇게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특히 특정 부위 모발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앞머리 라인, 관자놀이 부위, 헤어라인 이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아이들 머리를 너무 세게 묶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쁘다고 매일 팽팽하게 묶어주면 어린 나이부터 헤어라인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탈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행성 탈모이고 대표적으로는 유전성 탈모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지요. 두 번째는 일시적 탈모입니다. 스트레스, 출산, 급격한 다이어트, 질병, 계절 변화, 수면 부족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반복하기보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약물 치료, 두피 치료, 주사 치료, 모발 이식 등 다양한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싼 제품 구매가 아니라 생활 습관 점검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머리 강하게 묶지 않기, 젖은 머리 세게 빗지 않기, 저녁 샴푸로 두피 청결 유지하기, 머리 충분히 말리고 자기, 무리한 다이어트 피하기, 과도한 두피 자극 줄이기, 이 기본 습관만 바꿔도 두피 건강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 하나보다 나쁜 습관 하나를 끊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두피를 힘들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